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습법 그래마. 이번 강의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이번 강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문법이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분사 구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건데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사 구문은 사실 고등학교 시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법 사항이니까 꼭 중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내신을 대비한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계속 따라다닐 거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일단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영어 문장이 있는데 어떤 영어 문장이 이렇게 주어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의 비율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문장은 주어가 콤마로 분리되어 있고 이 앞에 먼저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즉 주어보다 앞에 뭐가 길다랗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첫 번째 문장 유형인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장을 판단하기도 쉽고 직독직해 해석하기도 쉽겠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의 유형처럼 주어로 시작하지 않고 앞에 뭔가가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겠죠. 자, 근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수업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주어보다 앞에서 컴마로 분리돼서 문장 맨 앞에 흔히 얘기하는 문두, 보통 문두에 이렇게 있게 되는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M은 수식어의 약자죠. 이 앞에서 뭐의 역할을 하냐면 뒤에 나오는 주절인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품사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부사밖에 없어요. 부사라는 품사만 이거를 수행할 수 있어요. 즉 영어는 부사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수식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부사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없이 바로 주어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부사는 품사의 이름이지 이 부사는 모양이 한 단어짜리 단어일 수도 있고 부사가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구일 수도 있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좀 구체화 시켜보면 자, 이 앞에 부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한 단어짜리로 나오고 짧게 한 단어짜리로 올 수도 있지만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걔가 주어 동사가 없이 부사 구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자, 어떤 문장은 되게 단어가 여러 개 나오고 이 안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오고 이렇게 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예문을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Yesterday 하고 뒤에는 똑같이 I had to hurry up 하고 마침표를 써볼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써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모두 지금 컴마로 분리되어 있고 전체 문장의 주어는 I입니다. 즉 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동사는 had to hurry up입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서둘러야만 했었다 예요. 됐나요? 자, 근데 컴마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 앞에 누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수식어가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수식어가 먼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요? 하는 일이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얘도 부사, 얘도 부사예요. 얘도 부사, 얘도 부사라고요. 자, 근데 모양을 보시면 얘는 yesterday라는 부사가 그냥 한 단어짜리로 짧게 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단어가 하나, 둘, 세 개예요. 단어가 두 개 이상이니까 구 아니면 절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죠. 그러면 얘는 부사인데 구라는 것이고 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인데 절이 되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얘네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니네 부사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부사인데 모양이 절이구나, 너는 모양이 부사인데 구구나, 너는 모양이 부사인데 단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분사 구문은 어떤 문법이냐? 어떤 문법이냐? 이 문법이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축약시켜서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해주는 문법이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중3이면 아마 정규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벌써 분사 구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밑에서 다시 하겠지만 원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던 문장을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얘를 짧게 ing라는 현재 분사 형태로 분사구문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즉 얘하고 얘는 같은 문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한 거냐면 원래는 절이었는데 짧게 구로 바뀐 거라고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문법이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분사 구문은 원래 접, 주, 동의 부사절을 ing 띠리리 혹은 pp 띠리리의 짧은 부사구로 짧게 축약시켜서 의미는 같은데 훨씬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문법입니다. 알겠나요? 자, 한번 읽어보면 접주동 구조인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어 만드는 구문을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하는 문법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부사가 항상 이렇게 주어보다 앞에 문장 맨 앞에만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사가 여기 이렇게 앞에 문 뒤에 여기다 쓸게요. 문 뒤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 컷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수식어인 부사가 맨 뒤에서 앞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주는 이 부사가 이렇게 어디에도 있을 수 있냐? 문 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사 구문은 문 뒤에 있는 분사 구문과 문 위에 있는 분사 구문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접주동을 ing, pp를 활용해서 짧게 줄이는 문법이 바로 분사 구문이고 당연히 품사는 둘 다 부사다. 알겠죠?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자, 다시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잡으셔야 돼요.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한다. 자, 예문 볼게요. As she ate 그 다음에 라면. 그래서 그녀가 라면을 먹으면서, 이때 as는 뭐뭐 할 때 정도의 느낌으로 자 읽으시면 되고, 그녀는 TV를 봤다. 자,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을 먹을 때 TV를 봤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접속사를 지우래요. 그죠? 접속사를 지운다라는 건 주어 동사를 이렇게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겠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fter she ate the ramen, she went back to her desk.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이거 지금 오타가 난 건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채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됐나요? 요거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첫 번째는 접속사를 생략한다요.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주어인 she와 뒤에 나온 주어인 she가 같으면 얘를 지우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접속사 지웠고 그 다음에 she를 지운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게 돼요? ate the 라면이 남게 되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형태의 현재 분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eating the ramen 이라고 나오게 되죠. eating the ramen, she watched TV. 그녀는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밑에 문장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after라는 접속사를 반드시 지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 글을 읽는 독자라든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좀 편하게 이해를 했으면 해서 접속사를 의미를 강조하고자 생략하지 않고 남겨둔 거죠. 그죠? 얘를 강조하고자 남겨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주동, 주동 띠리 했을 때 접속사 생략한다. 주어 생략한다. 그 다음 동사를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다 해서 이렇게 만든다 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접속사는 내가 생략하고 싶으면 생략할 수도 있고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남겨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보통 생략된다. 자, 요거 형광펜 별표시 해주세요. 자, 형광펜 별표시. being은 보통 생략한다. 형광펜 별표시 해주세요. 자, 원본 문장을 볼게요. Because she was tired, she came back home. 원래 문장은 자, 부사절의 이유죠. 그녀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되돌아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자,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를 지웁니다. 여기 있는 she와 여기 있는 she가 같아서 지웠어요. 그 다음 내가 만난 동사는 tired가 아니라 동사는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니까 be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be에다 ing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만들어 봤더니 뒤에 공교롭게도 tired라는 과거 분사의 모양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시면 being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는 현재 분사가 잠깐만요. 현재 분사가 있고 얘는 과거 분사가 뒤에 남게 돼요. 그럼 둘 다 분사죠. 둘 다 분사예요. 근데 우리가 분사 구문을 쓰는 이유가 뭐죠? 분사 구문을 쓰는 이유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짧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축약해서 더 세련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분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고 게다가 앞에 있는 being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학 기호로 따지면 은에 해당하죠. 은. 그러니까 굳이 분사가 두 개 나왔는데 의미가 없는 분사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축약의 원리에 의해서 얘를 생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나게 돼요.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장을 만나게 돼요. 즉 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를 원래 문장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이 pp에 해당하는 tired를 동사로 착각해서 여기서 자꾸 비동사인 was를 안 쓰고 그냥 tired만 쓰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 분사가 ing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만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수동 분사 구문. 자, 이 수동 분사 구문은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습니다. 원래 문장이 무슨 태였다? 수동태. 수동태는 뭐죠?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래서 이 be가 being이 돼서 사라져서 pp만 남아있는 거예요. pp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꿀 때 반드시 접속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생략된 주어를 살려놓고 그 다음 여기에 비동사 플러스 epp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서 원래 문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이 B를 빼먹고 PP만 써서, 왜 여기 B이 눈에 안 보이니까 PP만 써서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As he was surprised at the new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는 그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he, 뭐 예를 들면 he, 뭐 똑같이 옆에 나온 것처럼 came back home, 집으로 되돌아갔다,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분사 구문이 되면 여러분들 as가 여기서 여기를 잘 바꿔요. as를 지우고 he를 지우고 그 다음에 was가 빙이 되고 그 다음에 생략돼서 이렇게 쓰죠. surprised at the news 하고 뒤를 똑같이 여기는 잘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 문제로 거꾸로 얘를 주고 원래 있었던 접속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꾸시오. 즉 a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써서 틀리냐? 이렇게 써서 틀려요. he, as, 다음에 he 해놓고 여기에 빙이 생략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surprised at the news, 띠리리 이렇게 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수동태였다라는 걸 놓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나올 겁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얘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자 앞에서는 주어를 다 생략한 게 같아서 생략을 한 거지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남겨두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while 다음에 접속사 the family가 주어고 컴마 찍고 주절의 주어는 the fun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주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접속사만 지우고 접속사 while만 지우고 the family는 남겨둔 채로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졌죠. 분사구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지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요. 얘는 분사의 의미상 주어,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원래 얘가 동사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설명하는 문법책도 있어요. 알겠죠? 결론은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다르면 지우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분사구문의 용법을 볼게요. 분사구문의 용법을 보시면 자 우리가 부사절의 접속사를 해석되는 의미로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 목적, 결과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네 가지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 거의 99%는 시간의 접속사, 시간의 부사절, 그 다음에 이후의 부사절이 보통 거의 대부분 해당을 해요. 조건이나 양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좀 독특하잖아요. 조건 마냥 뭐뭐라면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이렇게 독특한 의미의 분사구문은 사실 분사구문으로 만들더라도 접속사를 남겨두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잘 분사구문으로 바꾸지 않아요. 사실은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 바꾼다라는 건 아니에요. 못 바꾼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4개의 예문을 읽어보시고 자 솔직히 말하면 얘를 읽고 얘로 바꾸는 거, 얘를 읽고 얘로 바꾸는 거, 얘를 읽고 얘로 바꾸는 거, 얘를 읽고 얘로 바꾸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거꾸로 얘를 읽고 얘를 거꾸로 이렇게 바꾸라고 했을 때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뭐냐를 도출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시간 아니면 이유인데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난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보고서 봐봐 going by air 여기서 접속사가 뭐가 생략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뭐 간다 그 다음에 항공으로 즉 비행기로 간다 너는 반드시 거기에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라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접속사가 if가 생략됐다 라는 생각이 바로 언뜻 안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이러한 if나 no의 같은 이런 문장들이 사실 분사 구문으로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왜? 시험은 이 4개가 다 나올 수는 있어요. 4개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얘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될지를 잘 판단하시는 연습을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해볼 필요는 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 거니까 뭐 그렇게 사실은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사구문의 부정형은 맨 앞에 not이나 never 등의 부정어를 쓴다. 이거 잘못됐어요. 맨 앞이 아니라 분사 앞에 라고 써요.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자, 원본 문장에 지금 부정어인 as I don't know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울 때 not을 뒤에 나오는 분사 앞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not이든 never든 하여튼 부정어는 분사 앞에 붙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준동사는 다 준동사 앞에 not을 붙이잖아요. 투부정사도 to 앞에, 동명사도 동명사 앞에, 분사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이것도 조금 중요한 개념이니까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는 경우 having pp에 완료 분사를 사용한다. 이거를 이제 문법책에서는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얘를 완료 분사 구문 즉 having pp라는 문법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그냥 ing나 pp가 아니라 이렇게 having pp 혹은 having been pp를 만나면 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부사절의 시제가 보이죠. 부사절의 시제가 had 플러스 pp죠. 근데 주절의 시제는 went죠. 즉 얘는 과거 완료 대과거인데 얘는 과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먼저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모양을 쓴 거예요? having pp라는 완료 분사 구문의 모양을 쓴 거예요. 근데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원본 문장이 had pp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를 붙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밑에다 얘를 써놨어요. 여러분들 화면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얘를 먼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틀려요. 자, 화면 멈추고 필기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As he didn't meet her before. 자, 그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지금 찾을 수 없어 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절보다 부사절이 먼저죠. 여기가 먼저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not이 있었으니까 not을 앞에 써주고 그 다음 여기를 그냥 meeting이 아니라 having meet으로 써줘요. 얘를 이렇게 써서 틀리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잘 바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not meeting 이라고 써서 틀리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쉽지만 이런 모양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 복습 이 필기 똑바로 해놓고 이 필기 복습 똑바로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근데요
말하고 봤더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분사 구문은 이렇게 문두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문미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문미의 분사 구문에서 살짝만 말하고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 필기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필기를 미리 해놨어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를 해주십시오. 일시정지하고 필기해주세요. 자, 필기 시작! 자, 필기를 다 하셨다는 전제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미의 분사 구문이 위치하는 경우 주로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을 표현하게 된다. 자, 우리가 아까 문 두에 있을 때는 시간이거나 이유이거나 조건이거나 양보 넷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거의 99%는 시간 아니면 이후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문미의 분사구문이 오는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동시동작이나 연속동작이에요. 자, 원본 문장이 뭐였냐면 He was watching TV and he was talking on the phone이었어요. 자, 이 뒷부분이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뒷부분이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접속사가 날아가고 주어가 같아서 날아가고 얘가 빙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만 남게 있는 거예요?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남게. 그리고 이렇게 컴마가 있을 수도 있고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에 있을 때는 컴마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컴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봐봐. He left his home at 9 o'clock이에요. 자, 집을 9시에 떠났고 그 다음에 도착했다 어디에? 사무실에 9시 10분에. 그래서 얘도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아서 지워서 그 다음에 얘가 분사구문이 돼서 arriving at his office at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분사 구문이 지금 이렇게 문미에 있고 얘도 문미에 있어요. 이 경우에 동시동작이거나 얘가 동시동작이겠죠. 혹은 연속동작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TV를 보면서 동시에 전화를 받는 중이었다고. 그는 9시에 떠났고 그리고 9시 10분에 도착했다라는 연속동작. 이렇게 문미의 분사 구문은 동시동작이나 연속동작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이라는 말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부대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 상황은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을 표현하는 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문미의 분사 구문이 왔을 때는 이런 의미가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의 의미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분사에 대한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탑재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복습을 해 주십시오. 자, 긴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접속사 so 대시입니다. 자, 제가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접속사, 예를 들면 뭐 등위 접속사가 뭐다? 종속 접속사가 뭐다? 그 다음에 명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 이런 말 자체를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학생은 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 지금 선글라스 TV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에 영문법 목차별로 정리되어 있는 영문법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접속사의 개념 정립이라는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속사에 대한 가계도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접속사는 어느 지점에 있는 접속사고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강의니까 본인이 접속사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면 반드시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소댓,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소댓이라는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에 속하게 되고요. 해당하게 되고 그 중에서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자, 그 중에서 부사절 중에서 목적 또는 결과의 뜻을 가지게 되는 접속사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그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도 그렇고 문법에서 so, that을 자주 만나시는데 크게 나누면 so하고 that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있고요. 붙어 있는 애가 있고, 그다음 so하고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있죠. 떨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자, so하고 tha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가 있냐면, 자, 그래서 띠리리 하다 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이 so that은 여러분들 뭐 진짜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띠리리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먼저 so하고 that이 붙어 있어서 뜻이 뭐뭐 하도록, 즉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는 애를 먼저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의 의미로, 자,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이라는 접속사는 주절 so that, 그 다음에 so that이 접속사니까 그 뒤에 또 주어 동사의 접속사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일 때 여기에 이렇게 조동사인 can이나 will이 동반됩니다. 자, 제가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뜻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일 때는 즉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일 때는 so that 뒤에 조동사 주로 이제 can이 많이 나오는데 can 또는 will이 포진되어 있으면 이 so that이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자, 그녀는 수영을 하는데 매일 수영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다 마침표 찍어도 상관없죠. 마침표 찍어도 되는 자리에 지금 so that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작은 주어, 작은 동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지워도 상관없는 자리, 즉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로서 얘는 지금 앞문장 전체 또는 swims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 뜻은 목적에 해당하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에 뭐가 있다? 조동사 can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매일 수영해. 자,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얘도 볼게요. 그는 일하는데 매우 열심히 일한대요. 역시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지워도 상관없는 전체 문장 수식, 동사 수식의 부사의 자리에 포진되어 있고 뒤에 접속사가 있고 여기에 그 접속사에 걸리는 또 다른 주어 동사. 자, 근데 얘의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로 결정되어서 읽을 수 있는 조동사 can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뭐냐면 투부정사에도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 이 이제 제일 많은 용법 중에 하나죠. 정말 많이 봤던 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원래는 이 문장을 이렇게 투부정사로 짧게 줄여 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얘기해요. 언어의 경제성. 언어의 경제성은
세련됨을 얘기합니다. 세련됨. 우리가 같은 말이면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짧게 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우고 있는 접속사 so that은 이렇게 주어 동사와 또 다른 주어 동사 절 두 개가 연결되는 긴 문장이에요.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짧게 I saved money to buy a car.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금 저축했다, 절약했다 라는 짧은 문장으로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경제성, 세련됨인데 시험에는 얘를 얘로 바꾸거나 거꾸로 얘를 얘로 바꾸는 문장을 전환하라는 문장 전환의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얘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장을 최소한 옆에 공간에 여러 번 써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안 보고 문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검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 않은 세부사항을 가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 so that 이라는 접속사는 in order that과 같습니다. 얘하고 얘는 같아요.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in order 투부정사 보신 적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in order 투부정사. 자, 근데 또 같은 게 있어요.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 다 같아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왜 so as하고 in order를 붙인 건가요? 얘는요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즉 저는요 다른 애로 읽지 마시고 반드시 목적으로만 읽어주세요 라고 강조를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근데 얘네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다른 거 아니고 목적이에요 라고 목적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가 있을 때 더 우리는 해석을 하기가 더 쉽죠. 파악하기가 쉽죠. 왜? 그냥 목적으로 읽으면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문장이 모두 뜻이 같은 거예요. 자, 가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I saved money so that I could buy a car. 자, 나는 저축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에 시제일치가 돼서 여기가 과거여서 부동사 could도 can이 아니라 과거로 시제일치가 되어 있죠. 자, I saved money in order that. so를 in order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I saved money in order that I could buy a car. 같은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I saved money to buy a car. 자, 근데 이 to buy 앞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so as to buy a car. in order to buy a car를 넣으셔도 다 똑같은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뭐가 나와 있는 거냐? 자,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치환이 되는 것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자, I hurried. 나는 서둘렀어요. 자,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 so that I would be late. 내가 늦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번에도 시제일치가 돼서 과거 됐으니까 여기다가 we를 쓰지 않고 과거 조동사인 would를 썼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not이 들어가 있어요. not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투부정사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 I hurried in order not to be late. 자, 투부정사에 not을 붙이는 건 이 not은 항상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으면 되죠. 앞에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in order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so as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in order not to be late, 늦지 않기 위해서. so as not to be late, 늦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이 in order와 so as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강조를 해서 쓰는 거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있었던 이 so that은 in order that이랑도 같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도
위에처럼 총 5가지의 문장으로 바꿔 쓰는 연습을 옆에 페이지에서 연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so that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주의해야 할 구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이 that. 자, so 하고 이렇게 간격이 벌려져 있고 그 다음에 that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본 건 so that이 붙어 있었죠. 간격이 벌려져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봤던 애죠. 이거 투 부정사로 바꾸는 막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한번 보시면 so 형부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는 뜻. 즉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가 원인이에요. 너무 뭐뭐해,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그 결과가 될 이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He was so tired.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자, 그는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게 원인이라고요. 그 피곤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 he couldn't do his homework. 그는 뭘 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자신의 숙제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빚어졌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영문법에서는 이거를 투 부정사로 바꾸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게 시키죠. He was too tired to do his homework. 이렇게 바뀌기 시키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문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지금 이번 시험 범위는 이렇게 so하고 대시 붙어 있는 애가 시험 범위여서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리 to 부정사로 바꾸는 방법, so that, 여기서 시제가 과거니까 could not이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to 부정사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 반대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enough to 부정사죠. 그건 이제 나중에 언급이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 that입니다. 자, so that이 붙어 있는데 지금 얘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인 애가 있어요. 결과인 애가. 사실은 저는 so that이 다 기본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애다라고 문법적으로 배우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 문법이라든가 대한민국 영문법의 체계를 잡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온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He studied hard.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시험에 통과했대요. 그래서 얘가 뭐냐? 그래서 이쪽에서 그 결과 어떠하다. 그러니까 얘랑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 앞에 있었던 so that과, 즉 뭐뭐 하기 위해서와 그래서 그 결과 띠리리 하다라고 읽게 되는 so that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얘는 이렇게 앞에 컴마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컴마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뭐뭐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조동사인 can이나 will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여기에 지금 예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동사가 없어요. 조동사가 없습니다. 조동사가 없어요. 자, 유의하실 점은 이 컴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that도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so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컴마가 없이 so that이 나왔을 때는 맨 위에 있었던 얘와 완전히 모양이 똑같게 된단 말이에요. so that만 봤을 때는. 하지만 뒤에 차이점이 있죠. 얘네는 하기 위해서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can,
혹은 will에 조동사가 포진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 뜨리리하다 라고 읽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조동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라고 그 차이점을 인식을 해 주십시오. 알겠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so 대시 붙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래서 뭐뭐 하다.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that 뒤에 조동사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없으면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자, 그 다음 so하고 대시 벌어져 있으면 자, 여기까지가 뭐였죠? 원인. 너무 뭐뭐해. 그래서 그 결과 데디아야. 이렇게 나뉘어진다. 알겠죠? 자, so that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